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컴퓨터의 꼭 알아야 할 여러가지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컴퓨터의 현재 작동 상태 알아보기, PDF 문서를 변환하는 방법, 사진으로 찍은 문서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법, 악성 코드 검사와 제거 방법, 내 컴퓨터의 사양 알아보기, 설치된 프로그램 제거하는 방법, 마우스를 편리하게 설정하는 법, 관리자 권한으로 권한을 변경하는 법, 클립보드 활용으로 원하는 것을 골라서 붙이는 법, 비번 설정하는 법 등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 컴퓨터의 현재 작동 상태를 살펴보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 컴퓨터의 작동 상태를 완벽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윈도우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작업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작업 관리자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상태가 뜨죠. 지금 이제 프로세스가 있고 쭉 있는데 여기서 성능을 누릅니다. 성능을 누르면 현재 내 컴퓨터의 CPU, 메모리, 디스크, 그 다음에 인터넷 속도, 그 다음에 GPU, 그래픽카드의 모든 상태를 완벽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내 컴퓨터의 사양을 좀 알고 싶다 할 때도 여기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 CPU부터 한번 보면요. 지금 제 컴퓨터는 AMD 라이젠 3600X 6코어짜리네요. 그 다음에 12스레드 논리 프로세서고요. 기본 속도가 이거로 나오죠. 3.98GHz. 자, 그 다음에 캐시도 나오게 됩니다. 레벨 1, 2, 3 캐시. 자,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거예요. 이용률입니다. 자, 원래 기본 속도가 3.8 정도 되는 건데 지금 4.15까지 나오죠. 예, 그러면 지금 속도가 아주 잘 나오는 거고요. 이용률을 보면 지금 CPU를 7%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컴퓨터를 쓰다가 가끔 컴퓨터가 좀 많이 느려진다 싶을 때 이걸 한번 열어보시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실행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하지 않는데도 CPU 이용률이 과다하게 높아요. 막 50%, 60% 올라가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제 강좌를 녹음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 다른 작업은 하지를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용률이 8%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만 쓰는데도 막 80, 90%가 나온다. 그럼 이제 그건 뭔가 문제가 있죠. 예, 여기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메모리 부분입니다. 자, 메모리 보시면 지금 현재 사용 가능이 남아있고 속도라든지 그렇죠? DIMM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속도는 여러분 이제 메모리를 꽂아서 컴퓨터에 이제 메모리 용량을 늘리고자 한다면 자, 요 속도가 맞아야 돼요. 이 기존에 꽂혀 있던 메모리가 2666MHz라면 그 다음 다른 거 꽂을 때도 자, 같은 속도를 꽂아주는 게 좋죠. 하나는 뭐 1, 2, 2, 2 뭐 이렇다. 그러면 속도가 전체 속도가 그 낮은 속도로 맞춰서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속도는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DIMM 램이죠. 램에도 뭐 DIMM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CIMM도 있고 그죠? 예, 요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전체 용량은 16기가가 지금 꽂혀 있는 상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5.4기가가 쓰고 있고 10기가가 남아 있죠. 자, 메모리도 과다하게 작아요. 남은 게.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용 가능이 1기가밖에 안 돼요. 그거는 내 컴퓨터의 메모리에 뭔가 문제성이 있는 게 계속 지금 올라가서 상주에 있다는 뜻이죠. 그거란 건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랜섬웨어가 될 수도 있고 해킹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자, 그 대신 이거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실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보면 그렇고 여기도 보시면 그렇겠지만 지금 이제 CPU의 점유율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시키면요,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죠. 처음에 이 구글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 CPU를 확 썼다가 일단
창이 뜨게 되면 다시 떨어지는 거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그럼 확 올라가고 닫을 때도 또 올라가죠. 순간적으로. 왜요? 뭔가 컴퓨터가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열거나 닫을 때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CPU 이용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확 뛰어 올랐죠. 이 부분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조금 올라갔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스크 부분도 보시면 내 디스크가 뭔지 확실히 나오죠. 요거는 SSD가 아니고요. 일반 하드디스크고요. 이건 SSD죠. 이거는 OS가 깔려있는 SSD가 되겠습니다. 여기 써있죠. SSD라고. 그 다음에 회사명하고 종류까지 딱 나오게 됩니다. 용량까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계속 사용하는 전송 속도가 표시가 되죠.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OS를 쓰는 디스크는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움직임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더넷이죠. 이것은 뭐예요? 인터넷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부분이 올라가 있던 부분은 제가 아까 구글 크롬을 열었을 때예요. 이렇게 열면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구글 크롬을 열기 위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닫으면 다시 떨어지죠. 여러분이 내 컴퓨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인터넷 연결을 안 했어요. 이 브라우저도 실행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막 올라가 있어요. 해킹 당하고 있습니다. 또는 랜섬웨어가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죠. 여기서 제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내 컴퓨터가 뭐 외부에서 해킹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지 무슨 뭐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딱 열어보면 여기서 갑자기 올라온다든가 안 쓰고 있는데 막 작동이 되고 있다. 그건 무조건 내 컴퓨터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계속 인터넷하고 연결이 돼 있는 상태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GPU는 이제 이 그래픽 카드죠. 내가 무슨 그림에 관련된 거나 화면상에 뭐 보이는 거를 많이 작업을 하면 여기서 GPU 속도가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사용률이나 이런 것들 나오죠. 저는 사용률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지금 저는 강좌를 녹음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게 확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의 정확한 명까지 싹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관리자는 꼭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이거는 윈도우 10을 최신으로 업그레이드 해야지만 이게 나와요. 그래서 윈도우 버전 옛날 버전은 이게 안 뜹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새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셔서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성능 부분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모든 문서가 거의 PDF로 통일되고 있죠. 예전에는 TXT라든지 또는 뭐 사진은 JPG라든지 이렇게 다 따로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PDF면 어디서든 다 볼 수 있고 뭐 웹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PDF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 PDF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DF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 일단 예를 들어 사진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기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PDF로 바꾸겠다 하시면 일단 뭐 다른 거 열 필요도 없고요. 그냥 더블 클릭해서 일단 여기 사진창을 여세요. 자, 여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린트 표시 보이시죠? 자, 인쇄죠, 인쇄. 이거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프린터가 있으신 분은 프린트가 뜰 거고요. 없으신 분은 프린터가 안 뜹니다. 자, 상관없어요. 여기를 누르시고 쭉 올라가셔서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라고 있죠? 자,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가 PDF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인쇄하면 나는 프린터 없는데 인쇄도 됩니까? 자, 여기서 인쇄를 누르면 이 그림이 PDF 파일로서 그러니까 저장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인쇄. 자, 그 다음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볼까요? 뭐 테스트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PDF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PDF 파일로 저장돼 있죠? 자, 요거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PDF 파일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PDF로 변형을 할 수 있고요. 자, 예를 들어 텍스트다. 그러면 이런 TXT 파일은 더블 클릭하시면 메모장이 뜨게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러서 여기 인쇄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자,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라고 나오죠. 자, 이것도 PDF로 저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쓰시던 간에 이 인쇄를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는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뭐 엑셀, 워드, 포토샵 그 외에 뭐 여러분이 쓰시는 뭐 한글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쓰셔도 항상 이거는 있기 때문에 윈도우 10을 쓰시는 이상은 PDF로 바꾸시는데 무슨 뭐 다른 프로그램을 사시고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PDF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어떤 파일이든 PDF로 변형을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다른 문서나 또는 웹페이지 또는 컴퓨터 파일로 들어가 있는 뭐 텍스트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타이핑을 할 때가 있는데요. 자, 이거 일일이 다 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텍스트로 변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로 치고자 하는 게 PDF라든지 또는 사진으로 찍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 사진이죠? 이렇게 긁히지 않습니다. 안 긁히죠? 자, 이것들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은 제가 금방 뉴스에서 하나 캡처를 받아봤어요. 자, 일단 구글 크롬을 실행시키고요. 여기 닷 버튼 보이시죠? 이걸 누르셔서 여기서 드라이브로 들어갑니다. 물론 구글 드라이브 계정이 있어야 되겠죠. 자, 누르면 들어가게 되겠죠. 구글은 비용을 따로 지불하지 않고 그냥 계정만 만드시면 되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캡처 파일 있죠? 이것을 일단 얹습니다. 얹으면 업로드가 되겠죠. 지금 이거 구글 드라이브예요. 자, 그러면 지금 캡처한 거 JPG가 있어요. 이것을 우측 버튼을 눌러줍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는 제가 금방 올린 사진 파일을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메뉴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연결 앱으로 들어갑니다. 연결 앱에서 구글 문서로 들어가세요. 구글 문서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여기 캡처한 파일 있죠? 텍스트 파일을 캡처한 것을 가져다가 얘가 텍스트로 알아서 변형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자, 지금 어때요? 다 긁히죠? 자, 이건 뭐예요? 이건 그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싹 다 텍스트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요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한글이라든지 워드 같은 데 붙여가지고 이거 글씨만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이거를 쓰는 것보다는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이 되겠죠. 아무리 타이핑이 빨라도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웹페이지 같은 거라든지 또는 PDF 파일도 이렇게 긁히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타이핑을 해야 할 때는 이렇게 쓰시고요. 혹시나 문서를 파일로 받지 않고요. 종이로 받으셨죠? 종이로 받았으면 종이를 스마트폰 카메라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시든지 아니면 뭐 다른 카메라로 찍으시든지 하셔서 자, 구글 드라이브에만 올려서 우측 버튼으로 해서 문서로 연결만 해주면 무조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냥 날려 쓴 글씨 같은 건 좀 힘들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정자체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99% 전부 들어오게 돼요. 요거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니까 꼭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 악성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때문에 알약이나 또는 V3 같은 외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검사하고 제거하고 하죠. 그런데 윈도우 10에는 그런 악성 소프트웨어를 검색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악성 소프트웨어들이 깔아서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갑자기 멈춘다거나 할 경우에는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죠. 좌측 검색하는 곳에다가 MRT라고 씁니다. MRT 이렇게 쓰면 명령 실행이라고 나오고 처음 보는 아이콘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걸 누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악성 소프트웨어 재고 도구 시작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다음이라고 누릅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빠른 검사, 확장 검사, 사용자 지정 검사라고 나오게 되죠. 빠른 검사는 시스템 영역, 아주 가능성이 높은 영역만 검사해 주고요. 확장 검사는 전체를 검사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당연히 확장 검사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뭐 몇 시간씩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다른 그런 큰 문제는 없고, 한번 검사를 해보실 때는 뭐 빠른 검사 하시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좀 불안하다 싶을 때는 확장 검사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시간이 걸려도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검사는 사용자가 지정한 폴더의 내용을 주로 검색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어디서 복사해온 폴더에 있는 파일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USB들 이제 왔다 갔다 꽂으시죠. 외부에서 뭐 복사하거나 많이 사용했던 걸 내 컴퓨터에서 꽂아서 쓸 경우에는 여기 있는 사용자 지정 검사를 하셔서 아예 USB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를 해주시면 악성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시작하죠. 자, 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보통 한 뭐 2, 3분 이상은 최소한 걸려요. 자, 이렇게 해서 검사하고 마침해 주시면 되고요. 자, 검사 결과 자세히 보기라고 나오죠. 자, 이거를 눌러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시스템 부분 이렇게 감염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침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좀 더 의심이 좀 높아요. 이것은 거의 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많이 속도가 떨어지고 컴퓨터 쓰다 보면 갑자기 또 멈춘다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거는 꼭 걸렸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한 검사 말고요.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씁니다. 검색창에다가 설정이라고 칩니다.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에 업데이트 및 보안이라고 나오죠. 이 업데이트 보안 누릅니다. 그리고 윈도우스 보안이라고 되어 있죠.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안 열기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안에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라고 이제 메뉴가 나오게 돼요. 자,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 현재 위협이라고 나오고 없다고 나오죠. 자, 아래쪽에 빠른 검사는 그냥 아까 같은 그런 검사 방식이고요. 그 아래에 보면 검사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검사 옵션을 누르세요. 그러면 네 가지의 종류가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검사는 빠른 검사, 전체 검사, 사용자 지정 검사, 이 세 가지만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 윈도우 디펜더 오프라인 검사가 하나 더 나오게 되죠.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찾아줍니다. 그래서 거의 다 찾아내요. 그 대신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하시고 지금 검사 눌러주시면 철저하게 검사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전에 실행된 프로그램들은 모두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실행한 것들 전부 끄시고 검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웬만한 거는 다 검사가 되겠고요. 여기서도 잡히지 않을 때는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유료 버전들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료 이런 바이러스 프로그램이나 악성 프로그램들 잡는 거하고는 뭐 그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설치한 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윈도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제어판으로 들어갔었죠? 제어판 들어가셔서 여기 제어판에 있는 프로그램 제거 들어가셔서 이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윈도우가 바뀌었죠. 윈도우 10이. 그러면서 좀 더 편하고 쉽게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제거로 제거를 하실 때에는 내가 설치한 프로그램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10에 원래부터 깔려 있던 거는 건드릴 수가 없고요. 내가 컴퓨터에 지금 설치해 놓은 것들만 제거가 가능하죠. 하지만 이 방법을 쓰시면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윈도우 버튼 다시 누르시고요.
제어판으로 들어가지 않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서 앱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앱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전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눌러서 여기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제어판에 있는 프로그램 제거에는 3D 뷰어라는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3D 뷰어는 자, 여기 윈도우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에 3D 뷰어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뭡니까? 윈도우 10을 깔 때 같이 깔리는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따로 설치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제어판에서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거에서는 이런 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나오죠. 예, 제거도 있죠. 자, 나는 3D 뷰어로 뭐 볼 일이 없다. 괜히 이거 설치해 놨고 용량만 먹고 시동할 때 같이 켜지니까 속도만 떨어진다. 난 필요 없다. 하시면 여기서 제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설치했지만 윈도우를 설치할 때부터 알아서 같이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계산기라든지 고객 지원, 그림판, 날씨 어때요? 전부 다 지울 수가 있어요. 그림판 3D 제거가 가능하네요. 날씨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필요 없으시면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숨겨진 아주 편리한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쓰시다가 갑자기 다운이 된다던가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거 하죠? 컨트롤 알트 딜리트 해서 작업 관리자 열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 관리자를 열어서 그 다음에 원하는 프로그램 또 선택하시고 작업 끝내기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가 훨씬 편해요. 여기에 보시면 자,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고급 옵션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고급 옵션을 누르시게 되면 3D 뷰어에 대한 자, 종료 프로세스가 나오게 되죠. 이 앱과 관련 프로세스를 즉시 종료합니다. 자, 여기서 종료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또는 이 앱에 대한 초기화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복구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설치할 때의 상태 그대로 만들어 줍니다. 자, 여러 가지 아주 편리한 기능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앱과 설정도 제거를 해버릴 수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프로그램 제거나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설정에 앱에 들어오셔서 이 앱 및 기능 들어가셔서 여기서 전부 이용을 해주도록 하세요.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신 단점이 하나 있죠. 뭡니까? 만약에 여기 기본 설치되어 있는 이 3D 뷰어를 지워버리게 되면 다시 살릴 수가 없죠. 예, 그게 하나 단점이죠. 그러니까 기본 앱을 지우실 때는 좀 신중하게 지우셔야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마우스 스크롤 휠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엑셀이라든지 워드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쓰실 때 자, 마우스 스크롤 휠을 돌리면 휙휙 넘어가요. 한 뭐 6줄씩, 8줄씩, 10줄씩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글씨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웹 검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뭐 뉴스를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넘기면 이게 확 넘어가죠. 나는 이렇게 조금씩 넘어가고 싶은데 이 스크롤 휠을 조금만 돌려도 휙휙 넘어가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걸 눌렀어요. 한번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이 글 줄이 이렇게 확확 넘어가니까 난 중간을 보고 싶은데 자꾸 넘어가 버리죠. 자,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아요. 특히 이제 작업하실 때 엑셀 같은 거 쓰실 때는 더 많이 넘어가죠. 자,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요. 자, 여기서 스크롤 휠을 한번 이렇게 돌리면 휙 넘어가죠. 네, 이렇게 한꺼번에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요. 작업할 때 중간 영로를 보시고 싶으신데 이게 넘어가 버리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럴 때 조절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 휠이 조금씩 넘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윈도우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제어판으로 들어갑니다. 제어판 들어가시면 제어판에 자, 하드웨어 및 소리라고 나오죠. 자, 여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마우스라고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단추 포인터 쭉 나오고요. 휠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휠로 들어가세요. 지금 한 번에 스크롤할 줄의 수가 16으로 돼 있죠. 그러면 스크롤을 한 번 해버리면 16줄씩 넘어가는 거죠. 아우, 그럼 불편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은 좀 작게 줄여놓는 거죠. 3. 그 다음에 가로 스크롤이 있으신 분들은 휠을 움직일 때 3줄씩,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1로 고치는 분이 있는데 그럼 이제 너무 많이 걸려요. 한번 움직일 때 너무 휠을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보통 한 3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한 5나 6 정도 쓰시는 분도 있는데 3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적당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3으로 바꿔주시고 적용해 주시고요. 확인해 주시면 자, 이렇게 넘기더라도 어때요? 조금씩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요 스크롤 휠 한번 잘 조정을 해 보시고요. 이 스크롤 휠은 개인에 따라서 많이 넘기는 게 좋다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조금씩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걸로 조정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쓰시다 보면 파일을 복사한다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세요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 지울 수도 없고 계속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라고 나오니까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죠. 자, 이럴 때 본인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가정에서 개인이 혼자 쓸 때는 보통 관리자 권한으로 놓고 쓰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시면 거의가 관리자 권한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쓰시는데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 명이 쓸 때는 당연히 관리자 권한을 아무한테도 주면 안 되죠. 그러면 컴퓨터 엉망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혼자서 쓸 때만 그렇게 정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관리자 권한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 윈도우 버튼 누르시고요. 제어판 눌러주세요. 자, 제어판 실행합니다. 그 다음 여기 사용자 계정이라고 있죠. 사용자 계정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계정 유형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정 유형 변경 또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변경을 사용자 선택하라고 나오죠. 저는 저 혼자 쓰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지만 여러 명이 쓰는 계정을 가지고 쓸 경우에는 여기 또 나오게 되겠죠. 바꾸고자 하는 것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여기에 계정 변경, 다른 계정 관리 이렇게 나오죠. 계정 유형 변경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는 표준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관리자로 되어 있죠. 저는 혼자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으로 놔두면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왜 복사할 때나 뭐 이럴 때도 관리자 모드만 되는 게 또 있어요. 파일도 아무거나 지울 수도 없고 이런 귀찮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혼자 쓸 때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상관없으니까 그냥 관리자로 놓고 쓰시면 편하겠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관리자로 저는 이미 체크를 해놨고요. 여러분이 혹시 표준이나 이렇게 체크를 돼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좀 더 편리하겠죠.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자서 쓰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 명이 쓰는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뭐 관리자가 돼버리면 아무 파일이나 다 버릴 수 있고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금지고요. 혼자 쓰는 컴퓨터에만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관리자 모드로 계정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작업을 하던 도중에 여러 가지 복사를 해서 이쪽에 붙이고 또 다른 걸 복사해서 저쪽에 붙이고 하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복사한 거 말고 전에 복사했던 거를 다시 붙이고 싶은데 그러려면 또 그까지 찾아가서 복사해서 또 갖다 붙이고 하죠. 자,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복사했던 거를 쭉 골라서 내가 원하는데 또 선택해서 붙일 수는 없을까? 자, 윈도우 10에서는 그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자, 이 아래에다가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복사해서 또 아래쪽에다 붙였죠. 그런데 여러 개를 붙이다 보니까 또 다른 거 복사하고 했는데 아까 했던 이거를 또 복사해서 붙이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복사해야죠. 컨트롤 C 해서 또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페이지가 한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페이지가 넘어갈 때는 이거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때마다 가서 복사해오고, 그죠? 그 다음에 그림, 그래픽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쉽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여기 윈도우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 들어갑니다. 자, 설정에서 시스템 보이시죠? 시스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좌측에 보시면 여기에 클립보드라고 보여요. 이 클립보드가 뭐냐면 내가 복사한 것들을 올려놓는 메모리의 한 장소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사했던 것들이 거기에 다 올라가 있는데, 자, 클립보드에서 그걸 골라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클립보드 검색 기록이라고 나와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여러 항목을 클립보드에 저장한다고 하죠. 클립보드 검색 기록을 보고 붙여 넣으려면 윈도우 로고 키 플러스 V. 자, 우리가 여기까지 붙이는 건 뭐였죠? 컨트롤 V였죠. 하지만 윈도우 로고 플러스 V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반드시 켜야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항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윈도우 로고 V 하게 되면 어때요? 지금 내가 복사했던 것들 여기 쭉 나오네요. 예, 요것도 복사했었고 요거 다 복사했었네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이렇게 찍어주면 그대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 기능은 제가 써본 기능 중에 최고로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나 뭐 이런 문서 작업을 하신다든지 하는 분들은 반드시 쓰셔야 되는 기능이 되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장치간 동교한데요. 자, 이거는 클립보드 데이터를 수신해서 다른 데서 붙일 수가 있어요. 즉, 이 윈도우에서 이거를 복사를 했으면 뭐 타블렛에 가서 붙인다든지 이게 다 가능한 거죠. 이것도 굉장히 편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끝났죠. 그러면 반드시 여기 지우기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게 좋긴 한데 단점이 있어요. 내가 복사했던 모든 정보들이 지금 메모리에 계속 올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쓸 공간이 작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켜서 했겠지만 만약에 이제 작업이 다 끝나고 더 이상 필요 없다 싶을 때는 이걸 끄지를 마시고요. 지우기로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클립보드에 있는 데이터들이 깔끔히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컴퓨터를 끌 때까지는 그 메모리에 계속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용량에도 영향을 줍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클립보드 검색 기록을 켰을 때는 작업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이 데이터를 반드시 지워주시라는 것 꼭 명심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새로 구매를 하시거나 노트북을 구매를 하실 때 윈도우가 깔려 있으면 거기에 비번을 넣게끔 돼 있죠. 이미 윈도우 10이 깔려 있는 집에 있는 컴퓨터들도 전부 비번을 치고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 외부에서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집에서 계속 그냥 놓고 쓰는 컴퓨터들은 할 때마다 계속 비번 넣기가 사실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키 옆에 보시면 검색하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 검색창에다가 netpl wiz라고 칩니다. 자, 쳐볼게요. netpl wiz. 자, 이렇게 netpl wiz죠. 이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계정이 나오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체크가 되어 있죠.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해야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음이라고 나오죠. 이걸 꺼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쓰시는 컴퓨터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걸 이용을 해서 다른 암호 입력하지 않고 바로 그냥 접속할 수가 있겠죠. 물론 당연히 여기에 적용은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비번으로 입력을 하는 것은 기억을 하기도 좀 어렵고 그것도 약간 불안하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셔서 설정을 들어갑니다. 자, 설정 들어가시면 계정이라고 나오죠. 계정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로그인 옵션이라고 나옵니다. 이 로그인 옵션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장치에 로그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여기서 여기 있는 보안 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USB 같은 거를 꼽고 이 보안 키를 적용을 시켜서 관리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이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적인 USB 보안 키를 적용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얼굴로도 가능합니다. 그 대신 PC에 카메라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문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냥 혼자만 쓰실 때는 구태여 필요 없으니까 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조금 불안하다 할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이 물리적인 보안키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에 맞는 걸로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